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에서 또 미남주를 찾아보자면 요 의료 AI 관련한 종목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급등했고 쉬어갔고 다시 한번 좀 고개를 살짝 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의료 AI가 또 움직이고 있는데 그 관련한 종목들 먼저 좀 정리하면서 흐름 볼까요? 최근에 또 한 애널리스트가 의료 AI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정책에 따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좀 재상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특히 또 AI 관련해가지고 정부 규제가 좀 많이 철폐된 상황에서 또 국내 업체들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의 기술을 또 급격히 발전시키면서 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해외 의료 AI 기업이랑 비교하면 또 국내 업체들은 시가총액 대비 주가가 또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오른 것은 테마성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착시 효과가 좀 있었고요. 이제 비노는 미국 학회 발표 이슈가 거론되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특히 루닉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틀간 좀 한 30% 넘게 한 2일, 3일에 올랐는데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암 정보 공식 프로젝트에 포함됐다는 소식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군이 이제 직접 루닉 제품군이 들어가고 또 폐암이나 유방암, 조기 진단 이런 것을 통해서 암 프로젝트에 같이 기여를 하겠다는 예상이고요. 네. 또 뷰너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미국 심장협회에서 또 연구 논문 4편이 채택되면서 주가가 올랐고 JRK도 이제 필리핀 군 병원에 AI 진단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일단은 루닉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암정복 정책 파트너십 캔서 X의 국내 기업 최초로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산업에서도 모두 경험했지만 네. 뭐 기대감이 높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얼마만큼의 실적으로 돌아오느냐도 중요한데 아직은 의료 AI 쪽은 뭐 당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확인하기 어렵고 미래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도 뭐 검증해야 될,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 알 수 없는 숫자에다가 내가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금 투자인가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리지만 나는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그냥 시세에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좋은 매매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숫자로 들어가긴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 AI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양질의 DB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계속 뭔가 딥러닝 같은 것들을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걸 어디서 구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할 수 있나요? 해외 병원에서는 공짜로 줍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뭐 연구 발표되어 있는 그런 뭐 논문 자료들 이런 거 공부시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로데이터는 개인들이 제공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미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미래 방향성을 본다면 정말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데 오히려 M&A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해 주셨던 데이터 수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소 좀 쉬운 중국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데이터를 쉽게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더 빠르게 그리고 관련 기업이 또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 좀 뒤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양질의 데이터를 계속 돌려서 무언가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AI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누가 양질의 DB를 얼마만큼 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또 로데이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것을 가지기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결국은 누구와 협력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애플과 할 거냐, 아마존과 할 거냐, 뭐 삼성전자와 할 거냐 그 정도의 큰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종목군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나머지 기업들이 모두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지금처럼 뭐 학회,
뭐 그다음에 일종의 병원 이런 쪽과 하는 것은 뭐 물론 우리가 충분히 박수 쳐줄 만한 성과지만 저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숫자는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좀 다소 아쉬운 또 제한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대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일한 의견이고요. 아직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격 진료를 합법화한다든가, 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법률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야 제한적인 부분이 되는데, 많다.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한계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국내 이제 그 100병상 이상 되는 병원들이 한 400여 개 되는데, 현재 의료 AI,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확충된 병원들이 한 60%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그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시장이 아직은 작고 주가적 측면에서는 최근 9월 정도에서 시세 분출을 아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그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헤어질 결심을 할 단계에서의 진행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참여를 이렇게 같이 손을 잡았다는 거는 이 루닛이라는 기업은 기술력이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네. 아직까지는 얘기 단계, 이 진행 단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사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는 반등을 하지만 우리에게 또 주가를 짓누르게 만드는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상증자 이슈가 있죠?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둘이나요? 발표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무상증자는 좀 있다가 권리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상증자는 이미 권리락이 터졌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자금을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주주도 이제 좀 자본을 투입하는데 참여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대주주가 지금 주가에서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더 호재지 않냐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도 있었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가 의료 쪽에서 아주 강국이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저 서울대병원 가보시면은 저 VVIP 병동에 사우디 왕자님들이 많이 와 계세요. 왜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기술도 좋은데다가 오히려 해외보다 가격도 쌉니다. 아, 그리고 뭐 사우디 왕자는 어디 가도 싸겠죠. 돈이 많으니까. 사우디에서 유럽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보험 없이도 오셔서 수술을 할 만큼 우리나라가 뭐 의료 수준이나 의료 데이터 이런 거는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의 주가와 지금의 실적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 파도입니다. 파도가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하한가로 직행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1조나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분기 실적이 3억 매출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하한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있네요. 21%를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루닛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이런 의료 AI 기업, 파도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대부분 유동성이 많았던 최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상장 당시부터 고평가 스토리를 써서 상장이 된 기업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도 이제 성장주를 평가하실 때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지만 PSR이라는 개념도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PSR은 매출과 시가총액을 가지고 비율을 나누는 건데 미국에서 어찌 보면은 PSR이 한 10배에서 100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장주를 평가하는 앞으로의 강한 성장성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섹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넣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뷰노 같은 경우에 130억 매출에 4,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30배 정도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는 루닛 같은 경우에는 300억 매출에 시총이 1조 3천억,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셔도 40배 정도. 네. PSR의 40배라는 겁니다. PER이 아니에요. 매출의 30배에서 40배 정도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기업은 적어도 성장이 매년 따블씩 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규제의 벽이라는 게 있다 보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실망감이 계속해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점이 지금 주가에서 섣불리 매수를 뭐 말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그러고 난 뒤에 즐거우면은 그러면은 영생을 바라게 돼요.
아, 그죠. 우리가 진시황도 불로초 찾으려고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배부르고 살만하면은 요 삶을 누리고 싶어서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한다. 그게 그죠. 또 사람의 심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나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끝에는 AI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맞습니다. 네. 다만 조금 올해 상승이 많이 부담스러운 섹터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럽게 말씀하신다라는 점 좀 생각하시면서 네.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부담스러운 올해에 굉장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실적이 찍히는 것이 성장주에게 되는 우리가 잣대로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 지금 매출 대비해서 주가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부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교수 여전하게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김종규 교수는 의료 AI보다는 반도체가 낫다. 김민기 교수는 테마가 아닌 실적을 봐야 한다. 테이버 교수는 질 수 없는 파도의 냄새가 난다. 야. 종목 그렇게 막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파도 우리 투자하신 분들 얼마나 또 속이 쓰린데요. 반성하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